오늘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신의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의 질적 수준이랄까, 이런 연령대별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정신의 단계나 수준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일찍이 공자가 위정편에서 자신의 학문적인 성과나 그 마음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인격 수양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밝힌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15세 때는 자기가 학문의 뜻을 두었고 지학했고, 30대에서는 비로소 입 홀로 섰고, 40대에서는 의혹됨이 없는 불혹의 경지로 나아갔다. 그리고 50대에는 천명을 알았다. 지천명. 그리고 60대에서는 귀가 순해지는 이순의 단계, 또 70대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자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같은 그 성인의 경지에서는 그 마음을 다뤄 나가는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정신의 단계는 과연 어떤 것이고, 또 현대인들에게 나에게 어떤 점이 적합한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재 나의 마음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공자가 말했던 그 액면 그대로의 글자 뜻풀이도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순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순.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볼 기회가 됐는데, 귀가 순해진다는 그 단계는 그 이전의 단계하고는 좀 구별되는 어떤 구체성이 있는 내용이어서, 과연 이순이 무엇인가, 이 점을 특히 각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가 그 위정편에서 그 학문의 단계에 접어들기까지, 또 30대에 입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우뚝 섰다는 것이냐, 그리고 40대에 의혹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세속인으로 보자면은 40대에서부터 의혹됨이 커지거든요. 조금 세상을 알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방종하게 되는, 쾌락에도 몸소 뛰어들고, 그래서 온갖 의혹에 빠지게 되는 나이가 40대인데, 공자의 경우에 의혹이 없다는 것은 어떤 단계이고, 50대 지천명은 천명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알았다는 것인지, 또 이수는 무엇이고, 마음대로 하고자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경지인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확립했던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공자가 학문의 뜻을 두고 섰다. 그건 자아를 끊임없이 확립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고, 그 뒷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명을 알고 귀가 순해졌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자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은 나를 확립하는 단계가 아니라 나를 비워내고 바깥 경계하고 세상과 상대하고 더불어서 소통하고 걸림이 없는, 어떤 마음의 장애가 없는, 그래서 나를 찾는 단계가 아니라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외부 대상과 세상과 더불어서 걸림이 없고 마음의 번뇌와 장애가 없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점을 먼저 공자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단계에서 학문의 배움의 과정에 나갔던가, 그 정신의 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 점을 한번 글자 뜻풀이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5, 16, 5이 지우학 해가지고 10대 때에 그 뜻을 뒀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지. 출판사에도 지학사라는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는데, 학문의 뜻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10대, 20대, 30대, 꼭 10대 뿐만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배움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공자나 우리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자의 경우에는 10대 때 그 학문에 발을 디뎌놨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30대에 이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게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우뚝 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단은 학문의 뜻을 두고 내가 혼자 어떤 일을 감행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리 독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10대 때 20대 때 아무리 학문하고 배웠어도 자기 결혼의 문제 하나를 스스로 분리해서 부모하고 떨어져서 혼자 결정을 해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러나 공자는 적어도 30대는 10대 때 공부를 해서 자기의 주관이 서고 나라고 하는 나의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지를 하고, 이 정도 되면 내가 홀로 설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누구한테 의존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우뚝 서야겠다. 이렇게 의존할 부분하고 내가 정말 분리 독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그런 것까지를 확연하게 다 알아서 정말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경지가 됐다. 이게 30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뭐 40대에도 입하지 못할 수가 있고 50대, 60대, 70대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입 우뚝 홀로 분리 독립해서 길을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공자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42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혹이라는 것은 이 혹이 의혹되다는 혹이잖아요. 의심하고 매사를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잘 될까 못 될까, 또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어떤 신뢰와 어떤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내세워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있는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막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누가 어떤 말만 해도 그냥 막 상처받고, 이런 모든 것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혹됨이 없이, 부동심이라고 하죠. 흔들림이 없는 나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속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40대에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불륜이라든가 온갖 유혹, 도박 이런 것들에 가장 능수능란해서 가장 자기 자신을 의혹에 빠뜨리면서 망가지는 그런 나이가 40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50대에도 60대에도 뭐 정년퇴직 이후에 다른 사람 말에 홀라당 넘어가지고 거기에 혹돼가지고 퇴직금 다 날리고, 또 뭐 70대에도 뭐 장수의 꿈을, 영원 불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의료 비즈니스에 희생이 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계속 살고자 하는 그런 의혹됨에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공자가 말한 이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어려운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주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1호의 의혹됨이 없었다. 이게 이제 40대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50대는 이제 지천명인데 천명을 알았다. 하늘의 뜻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그 하늘이 나에게 준 바로 그 명령,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또는 옛날 같으면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돌아갈 운명이라든가,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념과 소명, 그것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50이고, 50대에 돼서야 그걸 알았다는 것은 참으로 천명을 안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세속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내가 하고 있는 게 50대에 와서야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50대에 와서 보니 모든 게 하늘의 뜻에 어긋났다거나, 뭐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그때서야 비로소 천명을 알았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과연 천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게 운수고 또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천명을 거듭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천명을 모른다면 천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천명을 탐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천명이었고요. 60에는 이순이었다. 귀가 순해졌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딱 한 번 들면은 훤하게 이해되고 뭐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훤하게 통찰력을 발휘해서 다 이해했다. 또는 뭐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마음에 장애가 없다. 의혹됨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귀가 순해졌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벗어남으로써 바깥 경계와 하나가 돼서 서로 각각의 길을 가더라도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순, 귀에 거슬리는 것이 없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주력을 하지 듣는 데는 주력하지 않거든요. 뭐 들을 때에도 말을 하려고 듣다가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다다다다게 쏴서 들었던 것에 거슬리는 것을 말로 다 안가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공자의 경우에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차원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70세는 종심소욕 불류구 해서 이 마음에 따르는 대로 마음을 따른다 이거죠.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해도 넘을 유자예요. 넘다, 뛰어넘다, 지나치다 이거죠. 과하다. 이거 법도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구인데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다 자연의 질서에 맞아서 누구하고 갈등과 뭐 괴리, 불일치에 이르지 않고 내가 곧 자연이 되고 자연이 곧 내가 돼서 바깥 경계와 나,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종심소욕 불류구인데 너무나 말만 들어도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이 공자의 이 학문의 과정이나 인격 수양의 과정, 그 정신의 질적 수준이랄까, 마음의 그 질적인 그 수준이 자유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나눠보면은 10대 때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20대까지 했겠죠. 30대에 우뚝 섰다는 것은 이제 자아가 확립이 되고 자아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그런 입장에서는 의혹됨이 없는 것이고, 자기 신념이 확고하고 나라고 하는 내가 우뚝 섰기 때문에 의혹됨이 없었고, 50대는 천명까지 알게 된 단계로 나갔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순이 뭐냐는 것이죠. 이순. 그래서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세웠던 나의 정체성과 그 자아를 확립했던 것으로부터 비로소 이제 벗어나게 되는 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보고 듣고 하는 것들로부터 놓여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바깥 대상은 대상대로 자유로워지고 나는 나대로 자유로워지는, 함께 있어도 섞여 있지만 갈등과 괴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조화가 아니라 서로 함께 제 갈 길을 가지만 서로 조화로운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소리가 들려도 꽃은 피는 것이고 꽃향기가 있어도 물소리는 저절로 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물소리는 물소리대로 향기는 향기대로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서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없는 것이죠. 그 단계는 나라고 하는 나로부터 벗어날 때, 나로부터 비워낼 때, 나에 속박되지 않을 때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라든가 바깥 경계와 내 안의 마음이 하나가 된, 말하자면 전체성을 회복한 그 단계. 나가 있지만 그 나에 고집하지 않는 것. 일종의 이제 불교의 무아의 경지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수는 곧 뭐다? 무아다 이거죠.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나는 없다. 현상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감각, 느낌으로서의 나는 있지만 나라고 고집할 만한 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나의 의식이라든가 나의 감각기관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바깥 경계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촉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얽매일 내가 없기 때문에 나 또한 자유롭고 대상도 또한 노연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착을 하면 번뇌와 괴로움이 있고 나에게 벗어나고 나로부터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은 순간 자유와 자제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함이 있다. 이러한 경지가 이순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선승 중에 방한함 선사가 30대예요. 부엌에서 이렇게 다다다닥 불이 타오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의 그 개호성을 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가 호련히 밝으니 이를 쫓아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누가 내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바위 아래 흐르는 물소리는 젖지 않는다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바위 아래 흐르는 물소리는 젖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소리로는 젖지 않죠. 당연히. 물에 젖지 물소리에는 젖지 않습니다. 근데 방한함 선사는 30대 때 그 부엌에서 불쏘시개로 불이 장작불이 확 타들어가면서 타타타타타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호련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불소리는 장작 소리가 나는 것이고 물소리는 물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과 바람소리, 물소리, 또 어떤 향기 이런 것들은 동시에 바깥에서 내 마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 걸림이 없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바깥은 바깥대로 자유로워야 되고 내 내면은 내면대로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은 나지만 그 느끼는 나의 집착함이 없을 때 나는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나는 나로부터 비워낼 수가 있고 나는 나로부터 나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 대상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확연하게 감각적인 생생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현상적으로 나는 있지만 그 현상은 나를 느끼는 하나의 도구, 나의 마음을 의식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공자의 경지에 따르면은 학문도 했고요. 우뚝 서기도 했고 신념도 있었고 천명도 알았어요. 의혹됨이 없었어요. 그것은 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나를 찾음으로써 나가 있었다면은 진정한 자유는 이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순은 뭐냐면은 나가 있되 바깥에 들리는 소리는 소리대로 자유로운 것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자유로운 것이고 나는 나에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 있지만 나에게 고집하고 아집이 없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공경하고 나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비워낼 때 비로소 나는 바깥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각각 함께 동시에 존재하지만 함께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함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순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에서 70세 때에 마음대로 하고자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 이순의 경지,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있지만 내가 비워냄으로써 자유자재함을 얻은 그 상태에서 바람소리, 온갖 향기, 물소리, 보이고 들리는 것, 촉감들 이런 것들이 더욱 생생하게 바깥은 바깥대로 살아있고 나의 마음에는 걸림이 없어서 나라고 집착할 만한 나로부터 벗어나고 비워내고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 또한 자유로움의 상태에 있고 바깥도 자유로워서 귀에 거스릴 만한 것이 없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러한 경지에 나간 것이 아닌가. 정리하자면 공자의 경우에는 10대, 30대, 40대의 전반부에는
자아를 확립하는, 나를 찾는, 그리고 나를 확립해가는 그런 단계였다면 천명을 알고 이순, 귀가 순해지고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던 마음대로 하고자 해도 그 단계는 나를 놓아버리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비워내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자유자재함을 얻어갔던, 앞에가 자아 확립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뒷부분은, 후반부는 자아 초월의 단계. 어떻게 보면은 나라고 하는 나를 유지하되 그 주체성이 있는 그 확립한 단계의 다음에서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나가 없으면 안 돼요. 주체성이 없으면서 나를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아 정체성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노연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비밀 아닌 비밀이 되겠죠. 우리가 뭐 동심이라고 하지만 뭐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무슨 주체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가 깨달음의 단계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아의 주체성이 확고하게 선 다음에서야 나를 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순이라고 한다는 거, 자아 초월이라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평화로움이라든가 번뇌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 쉽지만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공자의 그 논어 이정편에 나온 공자가 걸어갔던 학문의 단계, 그 인격 수양의 단계는 무엇이고 그 정신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음의 질적 수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아를 계속 탐색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동시에, 그래서 우뚝 서야 되는 것이라는 과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계속 나를 찾아가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면서 나의 캐릭터, 나의 독창적인 어떤 개성적인 면을 발휘하는과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나를 계속 비워내고 내려놓고 또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나를 고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바깥 경계와 또는 바깥 대상과 나 사이에 함께 공존하면서도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자아 초월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을 해도 확연히 확 알아듣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비워놓음으로써 어떤 말을 들어도 보거나 듣거나 해도 내 마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 노연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유자재함을 얻는 그러한 단계가 이순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이순의 경기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체성을 찾으면서 한편으로 놓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